안녕하세요. 10월 4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차트는 나스닥하고 S&P 500이 되겠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잠깐 금하고 유로달러도 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먼저 봐볼게요. 나스닥 보시면은 지금 금요일에 마감을 안 좋게 했는데 이때 저는 몰랐는데 이때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다라고 이런 뉴스 때문에 떨어졌다고들 하시는데 이런 보통 안 좋은 뉴스가 뭐 안 좋은 뉴스도 아니죠. 이건 뭐 그게 뭐 주식시장에 관심은 관리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 뭐 그렇게 다들 생각하니까 그런 보통 악재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어지는 월요일 이어서도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월요일에 갭상승으로 약간 올라가 준다고 올라가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시장 내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확률이 이제 있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뭐 잠깐 올라간다고 해도 2시간 차트, 4시간 차트 보면은 한 0.5%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걸 보면은 18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이때 제가 댓글에 그때 어떤 분한테 댓글에 1.3% 정도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제 생각한 것보다 2배 이상이나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이제 주봉에서 이제 여기를 맞고 떨어진 게 거절당한 게 이제 확실히 보여지죠.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고 RSI를 주봉에서 보시면은 RSI가 이렇게 잠깐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 이평선 하향색 이평선을 맞고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매도 세력이 이제 지배하는 그쪽으로 이제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1100 정도입니다. 만천입니다. 지금 여기가 고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11,000 정도 아래로 가면은 그때 이제 여기서 고점이 확인되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천장이 될 확률이 매우 더 높아지죠. 근데 여기가 지금으로서는 보통 천장 바닥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보통 여기가 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월봉에서 1900 정도까지 이번 달에 마감을 아래에서 1900 아래에서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여기 장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 여기가 뭐 즉 천장이 될 수 있다. 라고 말 수가 있겠고요. 1900 정도 아래로 되면은 뭐 1540 정도까지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잠깐 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1900 정도 깨면은 결국 여기 정도까지도 올 것 같거든요. 1100 정도는 뭐 당연히 높은 확률로 매우 높은 확률로 오게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1800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2평선이고요. 과거에는 100일 이평선도 있었는데 다이버전스도 있었습니다. 다시 RSI로 가서 보시면은 주봉 차트 보시면은 다이버전스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완성되는 중이고 하나는 벌써 완성된 다이버전스인데 일단 지금 완성된 거부터 봐볼게요. 여기 7월 말에 9월 중순쯤에 여기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그 부분이 여기 하고 여기인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보조지표는 내려갔어요. RSI는 내려갔는데 이 뜻은 보통 이렇게 보조지표가 내려갈 때 활을 당기듯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힘을 모아줬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이렇게 지표가 리셋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면은 좋다고 보거든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그거는 벌써 여기 나온 상황이고요. 저번 주, 저저번 주 이렇게 의해서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000달러 정도 올라와 준 모습인데 그거는 벌써 이제 완성이 됐는데 벌써 지난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 일어날 일 봐야 되겠죠. 이 다이버전스는 벌써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고점이 있죠. 2월 고점, 9월 고점, 여기 두 군데가 보시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여기고 이 부분은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내려가고 있죠. 반대가 되죠. 지표가 이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힘이 빠진다는 뜻이죠. 고점이 이제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보다 덜 올라왔다고 보는데, 가격은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반전이 된다라고 보는데, 반전은 뭐 아무 때나 나올 수도 있죠. 아마 1800 정도 아래에서 마감이 되게 된다면 그때 이제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과거에도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점에 올라갔지만 지표는 내려간 모습.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1800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때 이제 보실 부분은 이제 며칠 정도 빠졌고, 얼마나 정도, 몇 퍼센트 정도 고점 대비 빠졌고, 이제 다시 복구를 하는데 이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고, 뭐 그런 걸 한번 과거의 데이터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고, 그 영상은 나중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1800이 중요한데, 여기서 1800이 이제 깰지 안 깰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좀 위험한 부분이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팔거나 지금 뭐 공매도 치거나 곧버스 사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이제 10월달, 11월달 들어가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도 뭐 이제 끝났다라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뭐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금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가격에 이제 어느 정도 때 다시 또 살지, 뭐 이럴 때 올라갈 때 뭐 꼭 꼭대기에서 못 팔더라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 판다고 해놓고 떨어질 때 또 다시 사면은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다시 뭐 재매수를 하거나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더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 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미국 지수들을 보면은 장기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우상향밖에 안 해요. 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상향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기준에 미달되는 회사들은 다 빼버리고 가차없이 제외시키고 새로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을 껴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이런 지수를 이길 수가 없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30, 40% 만들 수 있죠. 근데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시간 동안 꾸준히 이렇게 10%, 20%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거는 뭐 펀드 매니저 그런 사람들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지수는 떨어질 때 이득을 봐가지고 뭐 공매도 치고 곧버스 사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그냥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가지고 이제 더 떨어질 때 여기서는 얼마 사고 여기서는 얼마 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떨어지겠지만 뭐 떨어져도 뭐 또 사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800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800이 이제 중요한 가격이고, S&P 500을 보시면 S&P 500은 일단 나스닥보단 안 좋거든요. 나스닥은 그래도 여기 부분이 최근의 고점이 여기보다는 높았는데 S&P 500은 여기보다 낮죠. 물론 여기가 최근 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뭐 내일로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비등하게 올라가거나 뭐 다음 주에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3,300 정도 이하로 가면은 그때 이제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도 장기적인 고점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천장. 그러면서 이거는 나스닥보다 더 안 좋게 고점이 낮아지고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고 이런 식으로 고점도 낮고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 다음 주, 다다음 주 3,300 정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200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많이 빠진다고 보면은 여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거 빠지는 게 3,200까지 가는 게 기존 빠진 레벨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많이 빠지는 거는 뭐 한 3,100 정도까지 14%, 16%, 3,000 초반 이렇게 빠지는 게 많이 빠지는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것도 3,200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나스닥은 1,800이고 S&P 500은 3,200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XLK도 잠깐 봐볼게요. 이거는 테크놀로지, 이거 기술주만 모아놓은 ETF인데 이거는 복마감이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제가 그린 이 선이랑 115달러 정도 이 사이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놀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나스닥하고 이제 S&P가 빠지면은 이것도 결국 100달러 정도까지도 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한 1,800 정도까지 나스닥이 가면은 이것도 100달러 정도까지 빠지겠죠. 덜 빠지면은 105 정도까지, 많이 빠지면 100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 추천, 뭐 곧버스 추천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지수가 빠지면은 개인 종목 같은 것도 빠지겠죠. 테크놀로지 이거 기술주 애플도 100달러 다시 올 수도 있겠고 개별 종목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면 왜냐하면은 이런 개별 종목을 모아가지고 나스닥 지수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애플 제가 저번에 봤을 때가 100달러를 계속 말했는데 이때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 타겟을 바꿨죠. 100달러가 이제 아니고 114다, 118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1,800 정도 나스닥이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다시 아직도 100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 좀 더 빠져가지고 100달러 정도까지 올 수도 있고 이제 1,800을 깬다.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 90달러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 많이 빠지는 건데 고점 대비하면은 30% 정도 빠지는 건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까지 완전 끌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30%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지금은 온다는 거는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보는 관점은 아래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아래다 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영상 마치기 전에 금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금 전에 봤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 2% 정도 반등이 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3.5% 정도 온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제가 저번에 말했을 때 단기적인 반등이 있겠지만 결국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1700 중반까지는 중장기 전에 이번 연도 말쯤에 이제 한번 볼 거라고 예상하는데 2021년 들어가면서 그때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관점은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 전 영상이랑 유로 달러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반등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제가 1.17이라고 봤는데 1.175까지 와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서 이제 1.15에서 1.175에서 1.17 여기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처럼 4일 동안 지금 있었는데 다음 주도 며칠 놀다가 그때 이제 결국 1.15까지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뭐 관점이 약간 제 생각이랑 어긋났지만 약간 더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인 방향은 아직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애플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잠깐만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관점이 똑같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나스닥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 지수가 빠지면은 이런 것도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00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고, 2%인가요 이게? 2, 3% 정도 빠지겠네요. 2, 3% 정도 빠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고점 한 180 중반에서 180 후반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 박스로 그려놨죠. 여기 부분이 이제 볼륨이 꽤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02평선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202평선을 보시면은 그 부분이 또 여기죠. 202평선이 빨간 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가격이 지금으로서는 186.8, 다음 달 정도쯤에 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뭐 다음 달 정도 때는 이제 방향이 좀 이제 확실히 들어설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이제 1800 정도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뭐 9700에서 9900 정도,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1800 정도 봐보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때 나중에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